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차 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요 두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항분포의 확률은 n 값이 커질수록 계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x가 b의 400,4분의 1이다. 이 말은 이항분포인데 시행 횟수를 400번 했을 때 성공 확률이 4분의 1인 것을 이제 성공 횟수를 x라고 정했을 때 생기는 분포가 이항분포, 이 분포가 되겠다. 맞죠? 그럴 때 x가 100에서 20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 요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이항분포의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00시 100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고요. 4분의 1의 100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300제곱. 이거를 계산해야 이제 x가 100인 확률을 이제 구할 수 있고요. 또 x가 101인 확률. 요것도 이제 이 숫자들을 다 계산해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n 값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 요렇게 이제 있을 때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쉽게 구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정규분포는 뭐라고 했어요? 정규분포는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요 상황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면 그거 관련한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제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정규분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확률, 이항분포의 확률 복잡해 보이는 거를 뭐만 되기만 하면 이항분포 요것이 이제 정규분포와 거의 비슷하다, 같다라고 하면 이제 확률 구하기가 평균 분산 구하기 쉬우니까 맞죠? 이항분포일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쉬우니까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기 쉽겠구나. 요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n 값이 커질수록 이항분포 다각형, 그러니까 분포 다각형을 갖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요렇게 이제 했을 때 요 분포 다각형이 있겠다. 맞죠? 이 다각형을 갖다가 엄청나게 키워봅니다. 그렇게 이제 키워보면은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근사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지오지브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읽고요. 그렇게 이제 근사하게 됩니다. 또 도수분포 다각형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모든 곡선 이의 값이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아직은 안 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입니다. 뭐가요? 도수분포 다각형이요. 정확하게는 이항분포 다각형입니다. 이항분포에 대한 다각형은 모든 곡선 이의 값이 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도 1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요.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니까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n 값이 커질수록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 이 말을 이제 수학에서는 근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또 이제 뭔 일이랍니까?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분산은 npq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다. 요 가정이 있으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제 b의 n, p랑 n의 np, npq 이거는 이제 근사한다. 근사하게 동일하다. 근사해서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뭔 말할 수 있습니까?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기호로 쓰면은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면 x는 정규분포 np, npq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b의 n, p 이거랑 정규분포 np, npq는 근사적으로 같다.
근사하게 같다, 동일하다,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물결 표시 두 개를 겹쳐가지고, 근사적으로 같다로 이렇게 이제, 근사적으로 등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오지브라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이름 붙이기로는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시행 횟수가 1일 때 이제 확률을 0.5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지금 y축은 요렇게 이제 t로 두고 x축은 s로 둬가지고 이제 수열로 표현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 22까지 요렇게 이제 키워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냐면 0부터 n까지 가는 수열인데 높이가 요거예요. 요 값입니다.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킨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요 분포 다각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MP, MPQ, 그러니까 시행횟수 n이라 하고 성공확률 p라고 했을 때 이제 R 마이너스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가 된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이제 한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은 이 분포 다각형이 딴 데로 멀리 가버리거든요. 저쪽 오른쪽으로 많이 가버려서 이제 고정시키려고, 가운데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표준화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방금 깨달았네요. 이거는 X축입니다. 표준화를 시켜 그런데 이거는 X예요. 그렇게 이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R이 0에서부터 여기 있는 R이 이 변수가 그러니까 이거 수열의 변수예요. 그럴 때 이제 R을 0부터 n까지 이제 해라 라고 하는 그 X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T로 놔둔 거고요. S 이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그러니까 NCR 이거를 갖다가 요 컴퓨터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P의 R 제곱, 그 다음에 Q의 N-R 제곱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 표준화를 앞에서 이제 X를 변수를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제 곱하는 값은 이제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정하려고 이제 표준 편차를 갖다가 그냥 곱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네, 이게 x예요. t가 x고 그 다음에 s가 y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함수 그래프는 요 이제 t, s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어찌됐든 이게 이항분포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n이 22, 23, 24 이렇게 이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300까지 늘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놔서 계속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어떤 모양에 가까워지죠? 정규분포 곡선에 이제 가까워지는 모양이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있는 값을 다 이으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직사각형 맞죠? 이 직사각형이 이제 좀 촘촘하게 세분화되면서 이 값이 이제 어디에 가까워진다? 정규분포 다각형에 가까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한번 그려보면은 정규분포 곡선이죠.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거의 이제 딱 들어맞는구나.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나지는 걸 볼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n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 근사한다, 근사적으로 동일하다, 근사적으로 이제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n이 충분히 클 때 근사적으로 같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n이 충분히 클 때 이제 b의 np랑 n의 np, npq랑은 근사적으로 등호이다. 그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로 한번 자세하게 나타내 보면은 n이 이제 x가 이제 이항분포 n, p를 따르고 n이 충분히 클 때 요 두 개 조건이 있을 때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p가 살짝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가운데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식으로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때 이제 뭐다? P는 성공 확률, Q는 실패 확률.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가정이 돼 있을 때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때 N을 충분히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될 때 이 두 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X는 NP, NPQ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즉 이제 요 분포 함수랑 요 분포 함수는 거의 비슷하다. 근사적으로 등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에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요거 계산하니까 5보다 크죠. 요것도 계산하니까 5보다 크니까 이 말을 이제 퉁 치는 말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을 하면 이걸 사실 보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니까 여기에 있는 x 분포는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된다. 이때 정규 분포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항 분포의 평균, 이거는 이항 분포의 뭐죠? 분산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이 값을 근사적으로 구하면 이거는 표준화를 시켜서 그죠? 표준화를 이렇게 이제 시키면 이제 요 부분은 0이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3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x가 되고 x가 z로 바뀌죠. z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게 되거든요. 근사적으로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면 루트 3 이거 대충 근사하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은 이제 0.4893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표준 정규 분포 분포표입니다. 분포표 요거를 이제 보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능이나 어떤 문제를 풀러라 라고 이제 하면 이거를 대충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제 문제 3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전체 도서의 40%가 문학도서였다. 이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600권을 임의로 택했을 때 문학도서가 246권 이상, 252권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복잡한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뭘 이용한다? 정규 분포를 이용한다.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 확률 변수 x를 600권 중에 문학도서의 개수라고 하면 문학도서가 40%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공 확률을 0.4라고 보고 600권을 조사한다, 임의로 조사한다 했으니까 n을 600으로 보는 이항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n은 충분히 크니까 이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죠. 즉 이제 b의 600,0.4는 n의 240,2의 제곱 여기에 근사적 등호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Z, 요 부분은 계산하면 0.5가 되고 요 부분을 계산하면 1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표준 정규분포 함수, 요거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Z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축이 0이 되는 요걸 그려서 0.5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정규분포표를 이제 이용하면은 0에서 1까지의 확률 빼기 0에서 0.5의 확률 계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 A가 100명을 선발하는 B대학의 어떤 학과에 지원해가지고 예비 6번을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학과의 합격자가 최종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10%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제 대충 그려지시죠? 일단 합격자가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요렇게 해서 100명이 있어요. 근데 학생 A가 좀 이제 슬프게도 예비 6번이라는 겁니다. 1, 2, 3, 4, 5, 6 예비 6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A가 이 대학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있는 합격자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최종 등록을 일단 6명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6명이 안 되고 한 5명만 안 됐다 하면은 이제 학생 A는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 100명 중에서 최종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10%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A가 B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구해보겠습니다. 단 이때 이제 가정을 어떻게 했냐? 예비 합격 후보자들은 추가 합격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등록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명이 안 했다.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번이 이제 무조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명 이게 이제 안 했다 하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가 무조건 등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가 합격하려고 하면 그 확률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A가 합격하려고 하면 X를 합격생 100명 중에 최종 등록하지 않는 학생 수라고 정한 다음에 요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종 등록을 6명 이상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학생 A가 합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일단 합격생 100명 중에 최종 등록하지 않는 학생 수 요렇게 이제 정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분포에 대해서 요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n이 이제 충분히 크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 계산한 게 너무 많기도 하고 n이 너무 충분히 큰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이렇게 이제 근사적으로 등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평균은 이게 되고 분산은 요게 되겠죠. NP랑 NPQ. 그죠? 그래서 X는 무슨 분포도 따르게 된다.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표준화를 시켜서 요 부분은 Z가 되고 요 부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군요. 그죠? 그래서 이 확률과 요 확률이 같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Z축에 대해서 이제 정규 분포 곡선 요렇게 이제 그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4 대충 계산하면 마이너스 1.33 정도 되니까 1.33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0.4082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확률 0.5도 같이 더해줘서 이제 학생 A가 합격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제 3번.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
잃는 게임을 하였다. 동전 100개를 던져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막상 이렇게 보면 이 확률이 높을지 낮을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일단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이항분포에서는 x를 성공 횟수라고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를 동전 100번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성공을 앞면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x는 이항분포 100, 2분의 1 요걸 이제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np, npq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근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x는 정규분포 50, 5의 제곱 요거를 따르게 돼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냐 하면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 y를 따로 지정합니다. y를 획득 점수라고 놔요. 그러면 이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점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100-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점수를 4랑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아이고야 너무 많이 집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확률 변수를 구하면 y는 6x-200이 된다. 6x-200이다. 라고 되고요. 그래서 y가 1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6x-200이 1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바꿔서 적으면 x가 6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됩니다.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는 정규분포를 따랐으니까 정규분포를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정규분포를 따랐으니까 여기 있는 65에다가 평균인 50을 빼고 표준 편차인 5를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이제 z로 나중에 바뀌게 되고 65는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제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내면 0이고 z죠.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0.5 여기 있는 반텀에다가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 z가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 확률이 0.4987 이래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면 0.0013 그러니까 0.13%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0점을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은 이거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